예, 이번 시간부터는 프로그램에 있는 정기분, 재무제표, 이 메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는 계속 사업자가 단기에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즉 프로그램을 처음 구입했을 경우 회사 등록, 거치 등록,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한 후 정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기에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보고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자료를 이월받는 그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처음 구입했을 때, 처음 사용하게 됐을 때 단 한 번만 사용하는 메뉴가 됩니다. 정기에 작업한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정기분 거래처 원장, 즉 정기까지 사용한 거래처 원장을 가져다 놓고 해당되는 메뉴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정기에 결산시에 작업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보고 입력하는 메뉴가 됩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전부 다 입력하게 되면 그 자료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의 기말 재고액이 표시되고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 즉 거래처별 초기 이율은 정기 거래처 원장에 작업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 초기 이율의 기초 자료로 표시되고요. 결산 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리에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정기까지 쓰고 남은 현금이 있다. 그러면 그 현금을 단기에 계속 사용을 해야 되므로 그 자료 입력이 필요하겠죠. 그 자료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중에 소매업은 상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데요. 기말에 사용하고 남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자산이므로 재무상태표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정기 거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즉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작업을 할 때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원가라는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의 기말상품 재고액에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내용의 데이터는 똑같이 넘어가서 작업을 또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단기에 구입을 해서 사용할 경우 정기까지 회사가 작업을 한 내용이 있다면 그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그리고 거래처 원장을 갖다 놓고 해당되는 메뉴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메뉴가 바로 정기분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시 정기분 재무제표 작업은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부터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넘어갑니다. 소매업자는 상품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상품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계정식과 보고식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작업할 수 있고요. 시험에는 계정식으로 나옵니다. 계정식이라 하면 우리 교재에 보면 출제 유형 해가지고 실력 다지기 문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왼쪽 부분에 자산이 있고요. 왼쪽 부분에 자산이 있고 오른쪽 부분에 부채하고 자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계정식이라고 그러죠. 왼쪽 부분을 자산이라고 그러고
오른쪽 부분을 부채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부채 자본의 잔액은 그대로 남으므로 해당되는 그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를 작업을 할 때, 계정식으로 작업할 때는 그 잔액을 자산은 차변에, 자산의 잔액이 차변에 남으니까 부채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또 하나의 보고서인 보고식이 있습니다. 보고식은 자산, 부채, 자본을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쭉 순서대로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재무상태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정기가하고 단기가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이를 비교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시험에는 작년에 비교식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다. 그러면 단기가 2018년이라면 작년에 2017년이 되겠죠. 그러면 작년에 2010년 입장에서는 단기 자료가 여기였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을 쓰는 자리가 두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따라서 재무상태표 계정식으로 할 때도 아까 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산에,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 그 다음에 당자자산. 그 밑에 계정 과목이 이렇게 쭉 나와야 됩니다. 형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이 형식으로 쓰지 않고요. 그냥 계정 과목만 이렇게 쭉 써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하기에 이제 입력하기 편하게 또 우리가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거고, 실제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띄워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영진상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진상사로 로그인 하시고요. 회계관리 재무회계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즉 프로그램 메뉴에 있는 순서대로 단기의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사업자는 자료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구입했을 때 처음 사용하게 됐을 때 순서대로 악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했죠? 이거 했고,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처음 사용하면 이 순서대로 작업이 돼야 돼. 이렇게 할 거예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눌렀습니다. 자, 교재 같이 봐주시고요. 프로그램에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 거기 시험 문제 그 틀하고 똑같은 건데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원래는 한 번만 더 말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형식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자산에, 유동자산에, 당자자산 그 밑에 계정 과목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시험 문제 낼 때는 이렇게 된다. 프로그램은 계정 과목만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보기에 편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 시험 문제 낼 때는 전부 다 입력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 수 없으므로 시험 시에는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입력되어 있고 입력된 데이터에 잘못 입력된 거 있다. 그걸 고치세요. 이렇게 내든지 아니면 입력이 안 된 누락된 게 있다. 이렇게 내요. 그러므로 한번 쭉 다 입력해 보신 분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전부 다 입력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이제 넣는 겁니다. 일단 교재가 있으니까요. 교재를 최대한 보시고 같이 보면서 작업하는데 좀
제가 입력하기 불편하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안 보이면 교재를 보고 입력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자료 입력은 자산 쪽은 차변에, 부채 및 자본은 대변에 넣는 거고요. 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더한 거 같게 됩니다. 이걸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재무상태표 등식은 이 배정식을 보고 말하는 건데, 자산 이코르 부채 플러스 자본하고 같게 돼요. 따라서 자산의 합계를 자산을 다 넣고 합계를 보고,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을 다 넣고 합계를 보시면 두 개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개 금액이 일치되면 차익이 없다고 나오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빨간색이 나오면 입력을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코드 자리에서 넣어보겠습니다. 코드 자리에 번호를 알면 우리가 계정가명비 조기 등록에서 그 코드 봤죠? 그 번호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은 101번이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서 넣을 것이므로 번호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번호가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칩니다. 이렇게 현금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 이렇게 들어가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자리에다 현금 쓰는 게 처음 학습하는 학습자한테 제일 좋은데, 또 다른 방법은 한글을 갖다 여기다 직접 듣지 않고 F2를 누르고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F2를 딱 누르면 계정 코드 도움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입력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의 이름을 쓰면 돼요. 보통 두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 금액을 넣을 때요. 금액을 넣으실 때 동그라미 3개 나온 거였죠. 이걸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그라미 3개 빨리 입력할 수 있도록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키패드가 있는데, 플러스 키를 사용하면은 3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197만 원이죠. 여기까지 하면 21,970 넣고요. 자료는 2,197만 원인데 동그라미 3개잖아요. 이때는 플러스를 눌러요. 그러면 3개가 나옵니다. 물론 000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에 만든 의도가 좀 퇴색되죠. 일단 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이죠. 자, 번호를 못 외웠다 그러면 이렇게 당좌라고 쓰고, 이게 제일 빨라요.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1650인데 16500하고 동그라미 3개 있으니까 이 플러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드, 즉 번호를 넣던지 아니면 한글로 투자를 치던지, 그러지 않으면 F2를 눌러서 또 한글로 투자를 치던지,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하면 되겠습니다. 쭉 끝까지 넣는 거고요. 끝까지 넣으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한번 체크 한번 표시해보세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 부분에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입력을 했을 건데 지금 2개 넣었잖아요. 이 금액을 쓰는 자리가 2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 금액 넣는 자리가 한 자리죠. 그래서 금액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그대로 정기금까지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정기금까지 일단 넣을게요. 보통예금 5 플러스 이렇게 넣으면 빠릅니다. 정기예금은 7 플러스 700만원. 그 다음에 제가 좀 멈췄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을 잘 보니까 일단 대손충당금에다 별표 좀 하셨죠? 대손충당금은 대손에 대비해서 회사가 결산 시에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대손이라 하면 거래처 파산으로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없을 때 대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외상매출금 금액이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금액란이 두 곳이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펜을 들고 쓰시면 이거는 이 외상매출금의 잔액입니다. 이 회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이요. 영진상사에 작년 12월 30일 현 잔액 그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756만 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중년 결산 시에 96,000원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충당금을 96,000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손에 대비해서 만든 충당금입니다.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거든요. 자산이니까 이 계정이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에 들어온 거죠. 재무상태표는 자본을 표시하잖아요. 자, 이 대손 충당금을
보고서 작성할 때, 회계 처리하고 나서 보고서 작성할 때, 외상매출금 건은 외상매출금 바로 밑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대손통장금을 만들었을 때, 이 두 개는 자칫 금액란에 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뭘 쓰냐면, 외상매출금에서 그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대손통장금을 뺀 거, 이거 차감한 거요. 차감한 것을 오른쪽 금액란에다 쓰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부금액. 뒤에 책에 있지만 그래도 써놓으시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또 회수 가능액, 받을 수 있는 돈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즉시 실현할 수 있는 돈, 수원실현가치, 수원실현금액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보고서를 처음 보신 분은 보고서 보는 방법과 같이 학습이 되는 거죠. 영진상사 작년 12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였습니까? 그럼 756만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 영진상사 정기 12월 31일 작년 12월 30일 현재 회수 가능액 외상매출금 회수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또는 장부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746만 4천원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장부조회, 우리 실무시험에 맨 마지막 문제가 장부조회인데, 장부조회에서 이걸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보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을 쓰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쪽에 두 개만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오른쪽 건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 금액으로 이 밑에 합계를 쓰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밑에 합계라는 계산할 거예요. 즉, 여기 계산된 거 있죠. 예,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우리는 그것만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자칫거로 소스에 나온 거는 자칫거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756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대손이라고 치면 대손충당금이 뜨는데, 이 대손충당금은 대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므로, 대손은 채권에 대해서는 발생하거든요. 해당되는 채권별로 관리를 하라고 돼 있고, 그래서 채권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일일이 다 단서를 붙였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럼 대손충당금을 붙였다고요. 대손충당금 어느 계정 걸인지 모르니까. 근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부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코드 번호로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관리를 해요. 이 코드로. 그래서 외상매출금 꼭 고르고 싶다 그러면 참고를 보시고 외상매출금 꼭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참고로 보기 싫다 그러면 그 다음 번호입니다. 그 아래 번호거든요. 즉 108번에 그 다음 번호가 109번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109를 쓰셔도 돼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요. 여기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는 게 대손충당금 받으러 건 계속 넣을 거고요. 밑에 이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별표하라는 거 여기 차량 운반구. 그래서 여기 상품까지 일단 넣고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러도 대손충당금이 있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금액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좌측에 있는 금액 두 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받으럼, 받으리라고 쓰시고, 엔터, 금액을 826만원 넣는 거예요. 이게 받으럼의 결산시 잔액이고요. 받으럼의 대손충당금은 대손 이렇게 쳐가지고, 대손충당금 받으럼 거 골라도 되고, 이게 싫으면, 이게 받으럼 건 두 번째 있죠? 111번. 그 다음 번호, 즉, 번에 그 다음, 그 아래 번호 110번이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65,000원이죠. 그 다음에 819만 5천원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으로 프로그램 계산해서 자동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밑에 합계가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받으러움의 장부금액 회수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819만 5천원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넣어보겠습니다. 상품이라고 치시고 2천만원 20 플러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가 나오죠. 자, 이건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은 매년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일 경우에
그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매년 상각하는 감가상각비를 누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합산하는 거.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지금 자산계정이거든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차감할 때 사용하는 자산계정입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을 말하면 여기다 들고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취득원가라고 그래요. 취득원가. 이걸 취득원가 또는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게 1,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동안 쓴 것이 가치 누락분이 누적된 거예요. 이게 30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걸 빼가지고 옆에다 쓴 거예요. 이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장부 금액. 앞에 거하고 똑같죠. 그럼 이것도 입력할 때 자체거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200이라고 그래야지. 1,500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차량 운반구에 취득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500. 이렇게 보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다 자산계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칫거 2개 넣으면 돼요. 자칫거 우측으로 있으면 자칫걸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넣어보겠습니다. 차량이라고 치시고 차량 운반구 고르고요. 1,500, 1호 플러스. 그 다음에 감가라고 쓰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계정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쓰는 계정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은. 참고를 보시고 해당되는 그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 거 선택하면 돼요. 그 번호가 209번인데 차량 운반구 그 다음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호니까 200도라고 치면 되죠. 그 다음 번호를 사용하는 거구나. 즉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되는 자산의 그 다음 번호다. 300을 넣고요. 또 부품도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 해보겠습니다. B품이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540. 그 다음에 B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다음 번호로 넣고 싶으면 213번 넣고 92만 9천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이 있죠? 임차라고 쓰고 임차보증금 고르고 48만원. 이렇게 다 넣었더니 합계 금액이 밑에 보이죠? 보세요. 오른쪽 걸로 다 계산을 해서 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잖아요. 보세요. 오른쪽 거 다 자동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표치하고 자본은 오른쪽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부채 이제 넣는 거예요. 부채, 유동부채 밑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이제 써가는 건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입력하기에는 이제 편할 겁니다. 부채도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부채 밑에 유동부채 밑에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름만 탁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입력하는 거죠. 이 계정 과목만 넣으면 되니까 시험에서 우리가 입력하기 편하게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부터 자본금까지 한꺼번에 쭉 넣으시면 돼요. 다 넣었습니다. 한 번에. 다 넣고 그 결과물을 보면요. 당연히 자산의 총계하고 같아야 되죠. 이렇게 같게 돼 있고 우리가 넣은 것도 같습니다. 보세요. 두 개가 일치돼요. 그래서 차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입력하셨으면 이제 차익이 생겨요. 프로그램에서 좀 확인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고서 있는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기 편하죠.
이렇게 해서 보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볼 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다 넣어라 않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 미리 다 넣어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잘못 입력된 건 고치고, 누락된 거는 추가로 입력하시겠네요. 그럼 잘못 입력된 거 고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기 차입금을 500만 원만 넣어놔요. 600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숫자를 고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락된 거, 빼먹은 거죠.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96,000원이거든요. 이걸 입력이 안 됐을 때, 그럼 우리가 이게 자산이니까 바로 밑에 빈칸에다 넣는 겁니다. 한번 제가 삭제하고 넣어볼게요. 삭제했습니다. 밑에 돼 있는 거. 쭉 봤더니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먹었네? 그러고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럼 이거 어디다 넣습니까? 그러면 여기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다가 삽입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맨 밑에 이 자산이라면 자산 맨 밑에 빈칸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대손이라고 치셔서 외상매출금 걸 골라가지고 금액을 누릅니다. 예, 금액은 96,000원이죠.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가게 하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이 창을 껐다 켜면은 자동으로 코드순, 이 번호순으로 정렬돼요. 오른파순 정렬. 나중 번호로 나옵니다. 근데 껐다 켜기 싫다. 그런다면 상단에 이걸 누르면 돼요. 조회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가 F10입니다. 예. 한번 눌러볼게요. 예, 탁 눌렀더니 외상매출금 그 다음 번호로 갔죠. 이거 109번이니까. 이렇게 하면 예, 문제 풀이시는 지장 없고요. 예, 자료를 입력하는데 예,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습은 뒤에 기출문제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